최근에 저희 여기 동료가 선생님은 잠 못 잔다고 하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는 있지만 뭐 도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면증의 원인 내지는 그때 따라서 환자들 내지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움 받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불면증이라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겠죠. 환자들한테 저는 우선 이렇게 묻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모든 신원한테 묻습니다. 불면증은 우선 잠들기 힘들어하는 거, 아니면은 좋은 깊은 잠을 유지하기 힘든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잠을 많이 뒤척이고 몇 시간 있다가 잠든다 하시는 분, 또는 중간에 자주 일어나고 자주 깬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주 깨는 거하고 잠들기 힘든 거하고 또 필요한 처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진단 직후에 시작돼서 또 얼마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급성이죠. 불안해서 그래서 자주 깬다거나 갑자기 시작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래전부터 뭐 진단 전부터 아니면은 진단 이후에도 지속되는 그런 경우, 대개 정의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그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만성불면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 원인은 이제 그 가장 흔한 거, 뭐 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그냥 여행하면서, 아니면 잠자리 바뀌면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아니면은 잠자리가 바뀌어서, 뭐 우리 환자들 같으면은 추석 때 시댁에 가서, 아니면은 호텔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그럴 때 잠을 못 자는 것도 하나의 이제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였고.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잠시 여기서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덧붙이자면 환자들의 경우 여행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국내 여행인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잠자리 바꾸면 잠 잘 주무시는지. 만약에 저처럼 잠 못 자요 하면 좀 도움받는 그걸 가져가든지,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환자한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도 하고, 특히 여행할 때 어떤 분은 많이 돌아다녀서 잘 주무신다는 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며칠, 일주일, 오래 가면은 나중에 가끔은 환자분들이 대상포진 감기로 부작용으로 오기 때문에 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겠습니다. 흔히 보는 우리 환자들의 경우 이제 진단 직후에 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앓고 나서 한참 뒤에도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거나, 뭐 어떤 분들은 사별 이후에, 요즘 같으면은 코로나 걱정으로 굉장히 예민해지신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일자리, 경제적인 이유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언제부터 왜. 그 다음에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감이 있어도 또 잠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제가 뭐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또 환자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약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약에 의한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또 유방암을 아니면은 여성암을 많이 보기 때문에 흔히 보면 특히 폐경 이전에 유방암 환자들이 항호르몬제, 특히 놀바덱스, 타목시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금방 시작하자마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이제 들기 힘들어하거나 자주 깬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 시기와 상관이 있는지, 뭐 다행히 그게 평생 가지는 않지만 불편하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암에 대한
아니면은 꼭 암은 아니더라도 자세 등등 뭐 수술 이후의 통증 이런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저질환인 갑상선 항진증, 뭐 하지 불안증 등 이런 거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 환자들의 일부는 예전엔 괜찮았는데 저 커피에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저한테 오시면 이런 순서로 이제 질문을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잠을 잘 주무시는지, 뭐 대체로 잘 잡니다 하면은 조금 의심해서 대체로가 뭔지 확인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원래 잘 자는데 요즘에 못 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인지,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서 육아로, 어떤 분들은 일하면서 그 사람 관계 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드물게는 뭐 드물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못 주무셨다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 직후부터 못 잔다는 분들은 대개는 이제 진단에 대한, 암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조금만 도와드리면 짧은 시간 내에 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건 또 금방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이거를 알아야지 이분을 저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또 의뢰해서 도움받게 하든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도 중요하겠죠. 어떤 분은 물론 짧게 자고 충분한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7, 8시간은 자야지 건강에 도움된다고 돼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몇 시간 충분히 자는지, 깊은 잠인지, 어떤 분들은 잠은 누웠는데 얕은 잠이 잠잔다고 하면서 피로도에 나타나요. 잠은 잘 잔다고 하는데 피로도가 높은 분은 얕은 잠인 경우도 많고 꿈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안감으로 연결되는지 요게 좀 파악도 필요하고, 또 몇 시에 잠자리 드는지도 필요합니다. 물론 당신의 직업상 야근하시는 분, 아니면 도매상 하느라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아니면 늦게 잠자는 버릇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아프고 나면 좀 그 잠자는 시간을 당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 환자분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저는 이제 외래에서 통증 정도와 피로도를 같이 보는데, 그게 이렇게 팔로 피로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 피로도를 이제 원인을 찾아봤죠. 다른 걱정거리는 있는지 아니면 일을 많이 하는지 등등이었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고3 아이가 있어서 늦게 시작한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1, 2시에 애가 돌아오면 뭔가 먹이고 얘기하고 자다 보니까 충분히 잠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원래 10시면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잠 패턴에 따라서 그분 같으면 10시에 자고 아이는 얘기를 안 해도 잘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조금은 일어났을 때 먹을 수 있는 거를 들어왔을 때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고, 그리고 잠시 눈 떠도 되니까 일찍 잠드세요 하고 나서는 그분의 피로도도 해결되고 잠 문제도 해결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잠 패턴, 그리고 굳이 직장이나 이런 여러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몸에 있는 사이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12시 전에 조금씩 변해서 잠드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분은 제 환자 중에는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잠도 잘 잔다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최근에 무료해서 이제 TV 웹툰을 또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을 틀어놓고 몇 시간을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머리가 깨어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면 그분들의 이제 불면증 내지는 피로도가 해결돼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들은 치료도 끝나고 잘 잤었는데 이제 다시 못 자기 시작한다는 분,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걱정거리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다른 뭐 생활 습관에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못 주무시는 분들 최근에 못 잔다고 할 때는 어떤 신경 쓰는 일이 있는지 그러면은 걱정거리를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암 환자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알던 분들이 뭐 다시 아프거나 하면 그 걱정거리가 뭐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겨울에 추우니까 잘 안 나가고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나가고 이러다 보면 운동량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잠이 좀 줄어드는 분. 그래서 이런 상세한 거를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잠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는 것 같지만 짧은 시간에 파악이 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조언 내지는 의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예전에는 괜찮는데 아프고 나니까 커피 마시면 특히 오후에 마시면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젊어서는 우리가 건강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몸이 그냥 바다처럼 에너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나한테 잘 안 맞는 게 들어와도 예민한 것도 그냥 잘 해결되는데 이제 아프고 나면 그 기운이 떨어져서 좀 예민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후에 먹으면 힘들다 하는 분은 커피 양을 줄이든지 시간을 바꾸든지 이래야 될 필요도 있고 가끔은 커피를 완전히 끊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계절처럼 얘기했듯이 운동량, 특히 뭐 노인이 되면 잘 못 잔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햇볕 쬐고 충분히 약간의 피로감 느낄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또한 약의 도움 없이도 잘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고 이제 내 생활 습관을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대상으로 좀 상세한 질문을 한 뒤에 그분들한테 이제 조언하는 거는 특히 뭐 어려서부터 예전부터 못 잤어요. 예민하고 막 그렇습니다 할 때는 이제 불면증 클리닉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만 봐주시는 그런 마음건강 클리닉이 있어서 거기에 보내면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는데 하나만 강조한다면 대개는 잘 주무시는데 어떤 분은 그 약 효과 없어요 그러고 안 가시는데 약의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더 재방문해서 나한테 맞는 약으로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번 가고 효과 없다고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유는 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돼서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 약물 도움 플러스 긴장 완화, 스트레스 관리도 도움되니까 병원에서 내지는 주변에서 하는 그런 운동요법 등등을 포함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간단하게는 우리가 주변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외함으로써 호전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커피 양을 줄이거나 끊는다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이제 TV를 오래 시청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에 이제 핸드폰을 오래 봐가지고 늦게 자는 버릇 좀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는데 그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저녁을 늦게 드시고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플러스 운동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 운동하는 것이 햇빛 쬐고 운동하는 게 도움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몸이 긴장되고 근육이 많이 뭉치는 분은 저녁 자기 전에 스트레칭에 도움되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본 한 분은 자기 전에 일하는 분이라서 자기 전에 뭐 1시간을 이렇게 러닝머신하고 그래서 몸을 도려 깨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시간, 운동량도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고려사항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을 포함한 생활 습관에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것 또한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좀 오늘 강의는 이야기는 길어졌지만 불면증이다 보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